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뭐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같은 걸 추가로 매수를 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이렇게 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뭐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같은 걸 추가로 매수를 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되고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이런 투기 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혹시나 1주택자인 경우는 그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내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저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면 거기에 이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확인을 해서 이제 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서를 받잖아요. 저희가 분양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자금에 대해서 잘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단지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잘못 틀어져 버리면 잘못하면 계약 취소까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계약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그 분양 가격의 10% 내는 곳이 가장 많긴 한데 어떤 곳들은 한 20%를 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계약금 내는 시기에 저희가 만약 확장비가 있다고 하면 확장비에 대한 그 계약금도 내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10%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그러니까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넣는다거나 그런 옵션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옵션에 대한 그 계약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 대한 그 계약금, 그것도 저희가 보통 10%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계약금 내는 계좌하고 확장비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 내는 계좌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그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도금 대출이에요. 여기에 대해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때 달라요. 이게 대출이 되는 한도가 다른데 일단은 중도금 대출은 저희가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의 40% 수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분양 가격의 40%.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 분양 가격의 50%까지만 돼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저희가 이제 계약금은 10% 낸다고 하면 비율이 중도금 대출은 60% 이렇게 저희가 내야 되고 잔금이 저희가 30%거든요. 그래서 잔금이 30%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40%까지밖에 안 되면 문제는 20%는 내가 잔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밖에 안 되니까 10% 내가 잔압을 해야 되는 거고 비규제 지역 거를 하게 되면 60%까지 다 되니까 잔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비규제 지역은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30%인데 이거는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잔금 낼 시기에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이 되면 요거 전환을 하고 잔금 대출은 이제 입주할 당시에 KB 시세가 정해지면 그거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했던 가격보다 더 시세가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돈이 모자라게 되면 여기에 내 추가적으로 내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단지라고 하면 전세를 놓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걸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여기서 또 뭐 만약에 전세가가 낮아서 잔금 좀 더 모자란다고 하면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 돈이 들어가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게 투기 과열 지구이냐 조정 대상 지구이냐에 따라서 잔금 대출도 또 다르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이면
아니면 잔금 대출도 KB 시세 40%까지밖에 안 나오고 조정 대상 지역 50%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제 비규제 지역 60%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율도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은 되는데 여기서 또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비규제 지역은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도금 대출 받을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처분을 하라는 그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다 처분을 해라. 이제 이렇게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주택이었고 1주택인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주택에 대해서 이 처분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유의하고 이걸 처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분 안 하게 되면 그 어떤 이제 페널티가 있냐면 일단은 이 대출은 다 회수가 돼야 돼요. 회수를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수하고 이 3년 동안 전체 은행에 대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다 금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걸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덩달아서 실입주 요건이 붙어요. 실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입주를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이 기간에 대한 건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측에 꼭 여쭤보셔야 되고요. 그 실입주를 안 해도 똑같이 페널티가 생겨요. 이 대출이 회수가 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다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잔금 대출에도 해당이 돼요. 그 잔금 대출을 받을 시점에도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면 처분 조건이 붙고요. 이 실입주 요건도 다 같이 붙고 페널티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또 약간 고민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지금 무주택 상태인 거예요. 무주택 상태인데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청약 당첨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청약에 이제 당첨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 비규제 지역에 있는 투자처를 찾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난 여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청약에 갑자기 당첨이 됐고 아직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고민이셨던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난 빨리 투자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 비규제 지역 투자를 하고 등기까지 내가 치고 나서 그럼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때 유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등기까지 치게 되면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1주택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반드시 붙게 돼요. 그거 유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굳이 내가 투자를 할 거면 이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등기까지 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미루는 거예요. 언제 미루냐면 이 중도금 대출 실행되고 나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그 처분 조건이 당장은 붙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또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어차피 이걸 뭐 우리가 일단 청약을 받고 나서 중도금 대출되고 내가 추가 매수를 했잖아. 이 상태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잔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내가 잔금 대출을 또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단 2주택이니까 이제 이런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또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잔금 대출 받기 전에 뭐 요걸 다시 매도를 한다던가 거기에 어떤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냐고 하면 내가 이게 청약에 당첨된 게 있고 추가로 매수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똘똘하고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중을 따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청약에 당첨된 게 나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은 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출의 영향을 받지 않게 잘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안전하게 내가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굳이 내가 이거 아파트를 또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중도금 대출 실행되고 나서 매수하시고 이 매도 시점은 잔금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금 대출 받으면 또 이 처분 조건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내가 잔금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전세 같은 거 놓을 수가 있다면 전세를 놓아서 잔금 치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전략 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이냐면 굳이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주택을 볼 수 있어요. 비주택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처분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좀 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 받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 주택 처분 조건과 시립주 요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우리가 분양권을 매수했을 때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또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경중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니면 추가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이게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에 있어서 이게 리스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지를 전략을 잘 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